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연세 신통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제 건강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 중에 또 재미난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병원이 이제 어떤 호흡치료, 호흡이 안 돼서 오시는 분도 또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율신경 쪽을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내가 하품을 많이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혹시 이거 뭐 뇌졸중인가요? 이런 거를 또 이제 물으셔서 제가 그런 궁금증을 여러분들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품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하고, 특히 위험한 경우, 뇌졸중인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더 하품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나, 요거까지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품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 숨을 들이셨다 내쉬었다 할 때,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산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나갑니다. 이런 과정이 잘 안 될 때 일단 하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폐렴이 있거나 폐가 이렇게 쭈그러드는 병, 이런 병이 이제 생기고 이럴 때 폐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혈액은 가지만 산소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그쪽으로 온 혈액은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혈액 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품을 자꾸 해서 폐를 좀 피려고 하는 그런 보호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제로 폐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폐를 검사해야 되죠. 그런 분들 폐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 폐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열도 날 수가 있고, 기침이나 가래도 좀 할 수가 있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하품을 한다. 그러면 이런 폐 쪽을 좀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폐 문제,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게 숨을 들이셨다 내쉬었다 할 때 이런 호흡 기능이 잘 되려면 사람이 이제 긴장감이 없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숨을 내쉬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근육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해요. 등 척추의 움직임도 중요하고, 이렇게 늑간 근육의 움직임도 중요하고, 횡격막의 움직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 부드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자율신경이 많이 긴장되신 분,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딱 움켜쥐고 움직임이 없죠. 자, 그럼 폐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되게 좀 숨이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이런 데가 답답하기도 하고, 뭐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실제로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사이사이에 이런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안 돼서 사이사이 할 수 없이 하품을 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되게 긴장되는 상황인데도 중간에 하품이 나고 막 졸리려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바로 긴장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돼서 그래요. 이런 건 이제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안 맞고 약간 긴장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실제로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예요. 그럼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오래 앉아 있는다든가, 뭐 차 운전을 오래 앉아 있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이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몸을 안 움직이면, 근육을 안 쓰면 혈액순환이 사방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특히 앉아 있다 보면 뇌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졸음운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뇌로 혈액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운동을 막 하다 보면 오히려 머리가 좀 맑아지고 그러죠. 왜냐면 근육을 막 써주면 심장이 막 움직이고 당연히 뇌까지도 더 가는데, 가만히 앉아있거나 뭐 가만히 공부하거나 운전을 가만히 하거나 그러면 뇌로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하품이 되고 뭐 졸리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그러면 뭐 휴게소에서 내려서 몸을 좀 풀어주고 운동을 하고 해서 뇌로 혈액순환을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뇌 쪽으로 어떤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황, 이런 게 있어요. 병적인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뭐냐면, 이제 약 중에도 약간 그래요. 뭐 항히스타민제라든가 뭐 여러 약물 때문에도 그렇고, 실적으로 이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좀 좁아진 경우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뒷목이 뻣뻣하거나 이런 분들도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지만, 이런 데가 다 굳어지면 뒤로 올라가는 척추 동맥, 뇌로 올라가는 동맥이 좀 더 이렇게 눌리게 되죠. 실적으로 이제 근육에서도 혈관이 많이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가 막 긴장되면서 뇌 쪽으로 약간 혈액순환이 안 되면 자꾸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면 호흡 기능도 떨어지면서 하품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는 목하고 어깨를 좀 풀어주고 자꾸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그러면 뇌졸중이 오면서 하품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런 게 궁금한 거고, 실제로 이런 경우는 위험한 경우니까 바로 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특징적으로 이제 뭐 갑자기 좀 몸은 축 처지고 늘어지면서 하품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서 의식이 좀 갑자기 많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눕거나 하면서 쿡 쓰러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의식도 명료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하품을 많이 한다 이러면은 뇌졸중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졸리고 이런 거는 금세 각성이 되죠. 또 이제 상황이 되면 주변 상황에 반응을 해서 각성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주변 상황하고 상관없이 각성을 못하고 머리가 명료하지 못하고 또렷하지 못하고 반응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품을 많이 한다. 이럴 때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적으로 뇌에 어떤 혈관이 막혀서 즉 뇌졸중이 돼서 뇌졸중에 의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모든 움직임은 뇌에서 조절이 되는데 그래서 호흡이 기능이 떨어지면 하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 이제 호흡을 조절해주는 중간에 간내, 즉 연수나 이런 데가 문제가 되면 호흡 기능이 완전히 떨어지면서 위험한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같이 떨어지면서 하품을 많이 한다.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이럴 때는 바로 이제 큰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품을 하는 이유 쭉 설명해 드렸는데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관리하실 수 있고 좀 심하다면 뭐 병원에 오셔서 같이 치료하시고 이런 문제점을 풀면 되는데 지금 마지막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품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시고 하품이 나더라도 걱정할 부분과 걱정하지 말 부분 챙겨서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